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스카이라인의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와는 다른 관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동시에 2025학년도에 들어서 나름 중대하다면 중대한 변화 사항들이 있는 고려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상위권 입시 관련 영상이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간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전공과 계열에 적합한 비교과로 거를 학생들을 거르고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에서는 재시험 면접을 통해서 거를 학생을 거르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에서 면접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논술 전형치고는 매우 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논술 전형의 신설 등의 사항이 있어서 여러모로 지원군 및 합격군 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석 소장이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최상위권 입시는 단순하게 스카이라인 중 한 대학교의 입시만 깨고 있다라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학교의 입시까지 깨고 있어야 합리적인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는 구조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100%로 선발하는 논술 전형의 신설 사항이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대다수의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이 노리는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의 면접 폐지 사항,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제한 폐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 4%에서 12명으로의 변경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들만 보면 위에서 거창하게 말한 것 치고는 변경 사항이 딱히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2024학년도 전형 변화보다 심플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2024학년도 당시가 정시 수능 교과 우수 전형 신설에 맞물려서 수시 전형에서 과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변화가 다른 대학교들 대비 적은 편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위의 변화사항 요약에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형별 모집인원 변화 및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고려대학교를 지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것이 입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이전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본 사진 속 자료들은 정원 내 전형에 대한 취합 자료인 만큼 대표적인 정원의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모집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2023년 4월에 발표된 기존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 인원이 아니라 2023년 8월에 사진과 같은 이유로 수정된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으로 제작된 자료임을 함께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해당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인원 구성만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 모집 인원의 344명을 차출을 해다가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 344명에 그대로 들이부어 놓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및 정시 수능 전형 등의 감소된 모집 인원 115명은 2023년 5월 당시 첨단 분야 학생 정원 증원에 끌어다 사용했던 모집 인원 115명 증원에 대가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전형 구성으로만 보면 정말 정직하게 차출한 인원 344명을 신설 전형 인원에 그대로 붓고 2023년 5월에 미리 끌어다 쓴 인원 115명 정도를 2024년 모집 인원에서 알아서 감안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전형별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지사, 꼬리, 즉 추가 합격군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만큼 실질적인 합격군의 입결 컷이나 비교과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 비교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고려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앞의 자료와는 달리 정원의 전형으로 모집하는 계약학과에 대한 모집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름 중요한 지표인 메이저 값도 우선은 별도로 산출을 해두었습니다. 석 소장이 방금 위에서 전형별 모집인원만 보면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계열적합 전형의 모집인원에서만 차출한 344명이 그대로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인원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른 모집단위들이 꽤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 단위의 전제가 정확히 지켜지려면 모집단위별로도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계열적합 전형의 증감 인원이 그대로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으로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에서 21명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에서 15명이 감원되어서 총 36명이 감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은 그보다 26명이 적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전기전자공학부와 같은 모집단위의 경우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감원되었다, 즉 다른 용도로 모집 인원 감원이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석 소장이 가장 오른쪽에 추출해둔 지표는 메이저 1 지표와 메이저 2 지표인데, 메이저 1 지표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의 증감 인원과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을 합친 값을 의미하고요. 메이저 2 지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증감 인원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의 증감 인원과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을 합친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메이저 1 지표가 0이면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차출해다가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에 붙는 전형 단위의 작업이 세부 모집 단위의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진 모집 단위여서 밸런스가 맞지만 0이 아니라면 해당 모집 단위의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차출되었거나 아니면 적게 차출되어서 다른 모집 단위의 차출 인원으로부터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을 보충받은 모집 단위라는 의미이고, 메이저 1 지표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2 지표가 0인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의 모집 인원 차출만으로는 논술 전형의 신설 모집 인원이 모자라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까지 차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모집 단위라는 의미입니다.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메이저 1, 2 지표에 따라서 해당 모집 단위 학생부 전형 모집 인원이 논술 전형 신설에 의해서 고려대학교 측으로부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지망하는 모집 단위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메이저 1, 2 지표가 기묘한 모집 단위일수록 2025학년도 입시에서 실제 지원군이 모집 인원 변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각 주요 변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차례인데, 여러 변화 사항들이 나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고려대학교의 전형별 변화 정리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석 소장이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과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직접 제작한 자료인데, 아무래도 어디서 포원 자료가 아닌 만큼 3-4번의 검수 과정을 거쳤음에도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가능할 때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자료 내 붉은색 칸으로 표기된 부분은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대비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들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의미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025학년도에 들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 한해서 선택 과목 제한 없음이 적용되어서 광범위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효용성을 위해서 각 대학교별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이 폐지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미 비교과 비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은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에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 폐지만 믿고 교차 지원의 득을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경우 탐구 영역에서 여전히 인문과 자연계열을 구분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수시에서 잘 안 풀렸을 때 정시까지 생각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표준 점수로 인해서 확률과 통계 과목이 아니라 미적분 과목을 선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효성은 더더욱 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2024학년도까지 고교별 추천 인원 4%를 유지하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2025학년도 기준 고교별 추천 인원 12명 변화 사항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4% 기준이 12명 기준으로 변화되면서 피해를 입는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이 300명 초과되는 학교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명이었던 경우 원래 14명에게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추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2명을 제외한 12명까지만 추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요즘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 학년 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다라는 점인데요. 게다가 해당 전형은 2023학년도까지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모두 지원 가능했다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또한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학년도에 들어서 두 전형 중 한 전형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해당 전형에 4%라는 추천 인원이 남아도는 바람에 너 쓸래? 싫어? 그럼 너가 쓸래? 또 싫어? 그럼 너 써라,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어서 결국 절대 고려대학교를 쓸 수 없는 학생까지 추천 자격이 내려오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가 최상형인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저 고려대학교 쓰면 붙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등을 고려해서 고려대학교가 변화사항이 하도 많았던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에 들어서야 확실하게 12명으로 인원을 고정했고 3학년 재학인원이 300명을 초과해서 현역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추천 자격 쟁탈이 치열해질 학교의 학생학부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재학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 속하는 학생학부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컨텐츠들을 참고해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전략을 구성해야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2024학년도까지 1단계 서류 100% 5배수,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단계형 평가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일괄형 평가로 변경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많은 학생학부님들께서 해당 사항만 살피시면 드디어 골아픈 재지문 면접이 사라졌어? 이제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겠지만 해당 전형의 여러 지표들을 살피면 사실 그렇게까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6배수에서 5배수로 1배수 정도 줄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서 2단계 면접평가인 재지문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취해 왔었는데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돌연 2단계 면접평가인 재지문 면접 자체를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석 소장이 매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리는 전형 변화의 합리성 측면에서 살폈을 때 예년 기조와 달리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지문 면접이 사라진 이유는 재지문 면접의 실효성이 낮거나 동일 전형 내에서 재지문 면접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전형 조건이 추가되었다거나 재지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을 선발할 수 있는 아예 다른 전형이 생겼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본 전형에 일으킨 변화가 사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유에 함께 속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지문 면접의 실효성이 낮거나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시점 기준 가장 최근 자료인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원자로 산출하는 경쟁률이 어떻든 1단계 선발 배수인 5배수 안에 든 5,509명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면접에 불참해서 3,661명만이 면접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골 때린 부분은 이 3,661명 중 54.8%에 해당하는 2,006명 정도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이 2.18대 1로 산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전형의 충원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 경쟁률은 1점 몇몇 대 1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1단계 선발 배수도 1배수 감소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높은 면접 단계의 실질 경쟁률이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연히 전형을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세서 그런가 재지문 면접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 굳이 운영을 해야 되나와 같은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의야 어떻든 N명 중 뛰어난 한 명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적당히 잘하는 N명 말고 못하는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검증용 평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평가의 역할은 0점부터 10점으로 나눌 수 있는 사고력 중심인 고려대학교의 재지문 면접이 아니라 0점부터 2점으로 나눌 수 있는 학업 역량 중심인 연세대학교의 재지문 면접에서 이뤄져야 더욱 앞뒤가 맞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예 다른 관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메인이 되는 전형 설계를 해두었는데 오히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 축소 기조 때문에 뼈대만 남은 재지문 면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재지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을 선발할 수 있는 아예 다른 전형이 생겼거나 라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 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역량 중심이기에 아예 모르거나 0점, 적당히 알거나 1점, 확실히 알거나 2점 수준인 연세대학교의 재지문 면접과 다르게 고려대학교의 재지문 면접은 비교적 만만하기에 0점 아예 못하면서부터 10점 분석도 잘하고 사례도 잘 말하고 정말로 잘함으로 구분되는 사고력 중심의 면접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사고력 중심의 면접을 사실상 실질 경쟁률이 1점 몇몇 대 1 수준인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준비시간 12분, 발표시간 6분 안에 해치우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그럴 바에는 아예 사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은 없나? 이전 정부가 정시 확대해놓고 지금 정부는 그거 외면하는 바람에 입학하자마자 반수하러 가는 신입생들도 늘고 있어서 골치가 아픈데 다른 곳은 중복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탈주 가능성이 없는 실질 합격군만 딱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은 없는지의 과정을 거쳐서 논술 전형
신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은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일반 종합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석 소장이 매번 원투나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최상위권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안정적으로 맞출 정도면 지방 메디컬 라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맞추고도 남는다인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의대에서는 4개 합을 요구하는 가톨릭대학교, 동아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영남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10개 교가, 그리고 2024학년도 기준 약대에서는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3개고가 전부이고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는 애초에 4개 합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대다수는 웬만한 메디컬 라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채우고도 남았을 만큼 수능 성적을 잘 받았을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메디컬 라인으로 빠진 학생을 제외하고도 전형구조상 메디컬 라인 반수를 목적으로 등록한 학생이 꽤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합격자 수준 관리를 위해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사고력 중심의 재시험 면접이라는 요소로 전형을 치밀하게 구성을 해두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정말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보다는 실력은 보장되어도 기회가 된다면 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자체 자존심도 있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형 특성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만큼이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으되 내신이고 비교과고 다 상관없이 논술 100%로 운영될 논술 전형의 신설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완벽한 타협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내신과 비교과에 상관없이 오롯이 정시와 논술 자체만 보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할 정도로 보장된 학업 역량, 즉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만큼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수준의 내신 성적과 그 수준의 비교과로는 고려대학교를 버리고 탈주할 만한 다른 대학교에 중복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생들만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논술평가보다는 내신과 비교과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군이 혼재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지원할 바에는 그나마 가능성 조금이라도 더 있는 다른 메디컬 계열을 하나 더 지원할 것이고, 게다가 논술 전형 특성상 사고력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의 면접 평가보다 훨씬 적합한 형태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석 소장은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344명을 떼어다가 그대로 논술 전형에 부어 놓았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과는 정반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논술 전형의 기준선을 마련했고, 어차피 사고력 평가가 핵심이 되는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으니까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 실효성 없는 재시험 면접은 깔끔하게 제거하는 2025학년도의 변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이야 고려대학교만이 알겠지만 그간 석 소장의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경영대학은 왜 혼자 저렇게 강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밀고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요즘 학생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고려대학교는 옛날부터 경영대학을 꾸준히 밀어왔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러한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왕 논술 전형 다시 부활시킨 것 기회 삼아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오고자 저러한 골 때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넣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끽해봐야 한 학년에 3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고등학교에서 어정쩡한 내신 등급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가진 몇몇 학생들이 추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거나, 모의고사 성적이나 고려대학교에 대한 미련 수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및 논술 전형을 중복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내신과 비교과 등 정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상관없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자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기존과는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도 전형 전체 단위로 살폈을 때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우고 면접 가서
잘 떠들어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다라는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입장에서만 살피면 작년이야 모집 인원도 풍족하고 해서 조금 부족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채운 건 믿고 어느 정도 널널하게 다 뽑아줬는데 이제는 그러할 여력이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간이 형식으로라도 사고로 평가를 진행하던 2단계 면접 평가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류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경우 지원군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논술에는 자신이 없지만 일반고 비일반고 상관없이 내신 버리고 비교과 버리고 외로이 정시 파이터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학업 역량과 사고력에는 자신이 있지만 아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는 자신감이 없는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등 비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고교 내부 사정상 학생부 전형으로는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기는 어려워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고자 마음먹은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존재감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원이라는 대책이 있는 과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몰리고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소속 비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몰리지 않을까 싶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두 가지 버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전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후자 중 아마 주된 저격 지원군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소속 비일반고 학생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추후 학점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개될 확실한 논술 전형의 양상을 살펴봐야 석소장도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의 사례처럼 전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합리성과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컨텐츠가 고려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